안녕하세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동탄신도시에 2020년 7월 분양했던 한 상가의 조감도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2023년 촬영한 당시 분양했던 상가가 완공된 모습입니다. 동시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느껴지시나요? 첫 번째는 분양 당시에 수변이 보인다고 했었는데 현재는 돌담으로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아름다운 수변 상가라고 광고를 했는데 실제로는 수변이 수변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런 이유로 상가 입주 날이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입점한 가게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오늘은 동탄 신도시에서 2020년 분양했던 동탄 해리어 상가가 분양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땠는지, 그리고 지금과 같이 90%가 넘는 공시를 보여주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선 분양할 때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배우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동탄 해리엇을 건설한 HNINC는 무리한 대출을 끌어서 공사하다가 결국 파산 신청을 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감사드리겠습니다. 먼저 동탄 해리어 상가를 알아보기에 앞서서 해당 단지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상가 분양의 승패는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경쟁률이 어땠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파트 경쟁률을 보면 매우 놀랍습니다. 무려 38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분양 시기가 부동산 상승기였던 2020년이기도 했고,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동탄역과도 붙어 있어서 교통면에서 우수한 입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성공적인 분양을 할 수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성공적인 아파트 분양 덕분에 상가 분양 역시 완판에 가까운 분양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동탄역에서도 가깝고 홍보처에서도 얘기하듯이 북유럽 테마의 수변 상가니까 당연히 임차가 찰 거라고 판단한 겁니다. 사람들은 수변 근처를 걷기를 좋아하니까요. 평당 분양가는 낮게는 2천만 원에서 높게는 3천만 원까지였는데 꽤나 비싼 분양가였습니다. 물론 상가 전체 분양가는 계약 평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한 칸짜리 상가의 가격은 약 6억에서 8억 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해리어 분양 당시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조감도인데요. 이때 당시 수변 상가에서는 수변도 마치 보이는 것처럼 애매하게 보이고, 그리고 돌담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월에 피는 벚꽃도 조감도에 그려놨기 때문에 정말 내가 상가를 차리면 이렇게 아름답겠구나 라는 착각을 심어줄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보시는 실제 시공된 모습은 어떤가요? 돌담장이 키보다도 높게 설치되어 있어서 상가 앞은 그냥 돌담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수변이 바로 옆에 있는데 물이라고는 보이지 않고 심지어 물 흐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파인즈물 상가는 시행사와 건설사가 설계 시공을 진행하지만 수변과 돌담은 건설사가 아닌 화성시에서 관할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만 하고 남의 것은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고 남의 것을 조감도에다가 이쁘게 그리면 안 됐었는데 그렇게 한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조감도만 믿고 상가 분양을 받는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나아가서 조감도의 다른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임의로 그려놓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믿기보다는 의심부터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가 투자를 할 때는 분양사의 달콤한 말에 설득돼서 고분양가에 낙찰받는 게 아니라 분양되고 나서 나오는 물건들을 매매하거나 경매를 통해서 매매하는 것도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변에 상가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사람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한번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 수익률이 5에서 6% 사이인데 최근 은행 금리가 5에서 6%인 걸 감안하면 그냥 속 편하게 은행에 넣어두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상가를 사게 되면 취득세도 내야 되죠. 관리비도 내야 되죠. 그리고 임차인도 찾아야 되죠. 임차인이 또 울면 또 가서 대처도 해줘야 되죠. 차라리 은행에 넣는 게 훨씬 더 좋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듭니다. 물론 분양사에서는 후분양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는데요. 분양사에서도 아는 거죠. 이런 조감도로 사람들 머릿속에 환상을 심어줘야지만 상가 완판을 하고 내 돈 들이지 않고 시공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조감도가 완벽하지 않은 상가들에 한해서라도 법적으로 후분양을 하도록 규제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습니다. 바로 이 동탄역 해리엇을 건설한 HINC라는 건설사인데요. 이 건설사는 현대가 3세이자 연예인 노현정 씨, 남편인 정대선 씨가 운영하는 회사로도 훨씬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2023년 3월 법인회생 신청을 해버립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 정부의 손을 빌린 거죠. 그런데 이 파인즈몰 상가의 하자 보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정 관리에 들어가서 하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고, 더 심한 건 이 HINC에서 하도를 준 하도업체가 돈을 받지 못해 일부 상가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상가를 둘러보니까 유치권 행사에 대한 종이가 붙어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영상 초기에 소개드렸던 어이없던 돌담 사건에 더불어서 HINC가 어쩌다 법정 관리에 들어갔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분양 참패와 지연 부실 시공 때문인데요. 동탄역 해리엇은 388대 1로 완판이라고 하지 않았었나? 라고 질문을 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미분양은 바로 다른 지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강원도 속초입니다. 누구나 강원도에 별장 하나 가지고 싶었던 적 아마 다들 있었을 겁니다. 바로 그 니즈를 노려서 속초 해리엇을 분양하기에 이릅니다. 위치를 보면 해변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가까운데 별장 하나 분양받아놓고 강원도 근처를 놀러 다닐 수 있으니 많은 수요가 있었을 거라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결과를 까놓고 보니 참패였습니다. 214구 중에서 119가구가 미달되면서 분양에 완전 대실패를 하게 됩니다. 분양이 완판돼야 계약금으로 공사를 이어나갈 수 있는데 절반 이상이 미분양돼서 대출을 받아 공사를 해야 했던 거죠. 거기에다가 동탄역 해리엇도 코로나19와 인플레이션 등의 여파로 지속적인 입주 지연이 발생하자 시행사가 분양자들로부터 잔급을 못 받으니까 자금 경색이 한 번에 터진 겁니다. 동탄역 해리엇 파인즈몰 상가를 분양받은 분양자들은 어마무시한 돌담과 더불어서 시행사도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아마 절벽에 서 있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빨리 회생 절차가 진행되고 보수가 진행되어서 화성시에서 돌담을 일부 수정하여 상권이 살아났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이처럼 지어지기도 전에 맨 땅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조감도만 보고 상가 분양을 받는 건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위험을 이번 영상을 통해 알게 되셨고, 앞으로도 누군가가 청사진을 제시하며 미래를 얘기할 때는 반드시 꼼꼼하게 짚어보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줄 수 있는 양질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